교재는 294쪽 5월의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에서 4월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직접 분계를 해보신 후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월 2일 거래입니다. 본사 건물에 간주 임대료의 부가세 36만 6,274원을 건물주에게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 부담으로 작성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간주 임대료를 보겠습니다. 자,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에 대한 보증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증금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통장에다가 넣어서 맡겨놓죠. 그럼 통장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생성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이 보증금에서 남의 보증금에서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들을 매출로 보고서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걷어들이겠대요.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우리는 임대료로 간주한다 라고 표현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 부가세를 갖다가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임차인 부담이든 임대인 부담이든 상관없이 모두 세금과 공과라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사 건물의 간주 임대료니까 분계는 800번대, 계정 과목 세금과 공과, 금액은 36만 6,274원이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자산이 감소되는 대변의 위치에 계정 과목 보통 예금, 금액은 36만 6,274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월 5일 거래입니다. 수재로 소실된 제품에 대한 보험금 650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했고, 자, 수익이 발생하는 대변의 위치에 보험금 수령하면 계정 과목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사용해 줍니다. 금액은 650만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 이 보험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보통 예금, 그리고 금액은 650만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10일 거래입니다. 법인에 균등할 주민세 10만 2천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도 우리가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 비용이 발생하는 위치에 차변, 계정 과목은 800번대 세금과 공과 작성해 주시고, 금액은 10만 2천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대금은 다음 달에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회사 부채가 발생하는 자리에 계정 과목 미지급금 작성해 주시고, 금액은 10만 2천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미지급금은 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국민카드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월 11일 거래입니다. 자, 액면가액이 600만원인 사채를 560만원에 할인 발행을 하고, 사채 발행비 1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사채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30쪽에서 131쪽에 내용에 대한 부분과 분계와 관련된 부분, 사채 발행비와 관련된 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채라고 하는 아이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부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은 사채. 자, 이 사채라고 하는 종이에는 항상 액면가액으로 써 있기 때문에 금액 하실 때도 액면가액으로 항상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금액은 600만 원. 이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싸게 발행하면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회사의 자산은 증가하게 되고 계정 과목 보통 예금 통장에는 560만 원이 입금이 될 겁니다. 자, 600만 원짜리의 종이에 써 있는 금액을 560만 원에 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에 대해서 차감하는 계정인 사채 반대편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고 금액은 40만 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분계를 먼저 해주신 후에 사채 발행비와 관련된 분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과 관련돼서 수수료를 지출했을 때 분계하는 것처럼 이익에는 추가로 비용 지출되면은 금액을 줄여주고 손실에는 비용이 지출되게 되면 금액을 더 늘려주듯이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처럼 손실의 성격이 있으면 금액을 더 더해주시고 만약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처럼 이익의 성격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비를 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손실의 성격이 나와 있으니까 40만 원 여기 금액에 13만 원을 더해서 53만 원으로 비용을 더 늘려주시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았기 때문에 560만 원에서 13만 원을 제외한 547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월 12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비영업용 건물을 4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건물 취득 시에 취득세 100만 원은 보유하고 있던 일신산업 발행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영업용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용 건물이 아니라 계정 과목 투자 부동산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 위치에 계정 과목 투자 부동산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금액은 4천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만 원도 또 지출했기 때문에 이 건물과 관련된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구입한 자산에다가 합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투자부동산에다가 100만 원을 합산해서 총 4,100만 원짜리 투자부동산이다 작성을 해주시고 대금은 일신산업 발행의 당좌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현금 회사에서 자산이 감소되는 위치에 계정 과목 현금 금액은 100만 원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남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현금 사용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계정 과목을 당좌 예금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15일 거래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1000주 액면가액 1000원에 주식을 한 주당 12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발행비 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본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38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된 분계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 자본금 자본금도 사채와 마찬가지로 항상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에 써있는 액면가액 적어주시고요. 1000주가 1000원씩 계산이 되니까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이러한 주식을 1200원에 발행해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계정 과목 보통 예금 1000주가 1200원씩 발행했기 때문에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의 주식을
120만 원에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차이가 나는 만큼 우리는 이익이 생겼다, 수익이 생겼다 라고 해서 수익 발생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사실상 계정 과목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 차이 나는 금액인 2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채와 마찬가지로 자본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기본 분계를 먼저 해주신 후에 주식 발행비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채의 발행비와 주식 발행비도 동일합니다. 이익의 성격이 있으면은 발행비를 차감해 주시고, 손실의 성격이 있으면은 발행비를 더 가산해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원래 금액보다 비싸게 이익의 성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주식 발행비 5만 원을 뺀 금액 15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원래는 이 발행비를 차감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에서도 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으로 분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17일입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자본화 대상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공장을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만들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 위치에 계정 과목은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12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는 대변의 위치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금액은 12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20일 문제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건물, 취득원가가 3천만 원,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0만 원. 자, 이 건물을 700만 원에 주식회사 명작에 매각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인 전자 어음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교재 114쪽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계정 과목 그리고 분계하는 유형들을 확인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계정 과목은 건물,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 그대로 먼저 감소해야 하니까 3천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건물 써 있는 반대쪽 차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를 1,800만 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1,200만 원 남게 되고, 이 1,200만 원짜리의 건물을 700만 원에 매각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금액보다 저렴하게 싸게 팔았으니까 우리는 비용, 손실이니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계정 과목,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적어줍니다. 금액은 1,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금을 수령해 주시는 겁니다. 동점이 발행한 전자 어음으로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우리가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을 쓰지만, 지금은 주된 상거래가 아닌 그 외의 자산을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 증가하는 차변 위치에 계정 과목은 미수금 적어주시는 겁니다. 총 금액은 처분한 금액 7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22일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단한복에서 원재료를 4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자, 대금은 보유하고 있던 우리한복의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자, 매입 시 원재료 운반비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 금액은 부대 비용으로 구입한 자산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 위치에 계정 과목은 원재료, 금액은 400만 원에 운반비 20만 원을 합산한 총 420만 원입니다. 원재료에 대한 금액은 우리 한복에 대한 어음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오른쪽 대변에다가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가지고 있던 어음을 지급하게 되면 받을 어음 적어주시고 금액은 400만 원 작성해 줍니다. 이 어음은 주식회사 우리한복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주식회사 우리한복 넣어주시면 되고요. 원재료에 대한 운반비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 오른쪽 대변에다 써주시고 계정 과목은 현금, 나머지 2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295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문제 5월 27일입니다. 자, 2월 27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배당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내용은 교재 페이지 140쪽에 이익잉여금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진행한 처분에 대한 내용, 분계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주주총회 당일에는 바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정 과목 미지급 배당금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해주게 되면 갚아야 될 부채에 대해서 감소하는 차변 위치에 계정 과목은 미지급 배당금, 금액은 1,000만 원 작성해 주시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오른쪽 대변 자산이 감소하는 위치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작성했던 5월의 전표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일 간주임대료를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래였습니다. 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세금과 공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3번 비용이 발생하는 자리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36만 6,274원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통예금에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는 보통예금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5월 5일 거래입니다.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보험금 수익이 발생한 내역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날짜 05일 4번 대변에 보험금 수익, 자, 이름이 많으니까 보험금까지 검색해서 금액은 65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차변에도 650만 원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월 10일 거래입니다. 주민세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었습니다. 주민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사용해주면 됩니다. 3번 차변에 비용 발생한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10만 2천 원 작성해 주시고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계정 과목 미지급금 4번 대변에 미지급금 검색해서 넣어주신 후에 대금은 카드 회사에 납부해야 하니까 국미카드 검색해서 거래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1일 거래입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고 사채 발행비 제외하고 받았던 내역입니다. 자, 날짜는 5월 11일.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4번 대변에 사채. 금액은 600만 원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을 때는 3번 차변에 보통예금. 자, 금액 600만 원을 모두 받은 게 아니라 560만 원의 할인 발행했는데 여기에 사채 발행비 13만 원까지 제외하고
547만 원만 수령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사채를 싸게 할인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금액을 원래 40만 원이었는데 사채 발행비 13만 원을 합산해서 총 53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비영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던 거래였습니다. 자, 날짜 12일 비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3번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 증가하게 되고 구입했던 4천만 원에 취득세 100만 원을 합쳐서 금액은 총 4,100만 원입니다. 자, 이 대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먼저 이체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넣어주시고 투자부동산에 대한 금액 4천만 원 입력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취득세는 현금 일신산업 발행의 당좌 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남의 회사에 거래처 회사에 수표로 지급하게 되면 현금 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 대변에는 현금 금액은 1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15일 거래입니다.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를 지급한 내역이었습니다. 회사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오른쪽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위치에 자본금 금액은 액면금액으로 써야 하니까 금액 100만 원 작성해 주시고 대금은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비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보통 예금을 넣어줍니다. 자, 금액은 비싸게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만 원은 차감한 금액으로 수령했으니까 총 120만 원 중에 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을 수령해 주시고 차이 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주식 발행비 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을 수령하면 4번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은 1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는 5월 17일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자본화 대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7일 날짜에 자본화 대상은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3번 차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20만 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월 20일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날짜 20일 날짜에 4번 대변에 건물 자, 금액은 취득원가가 감소해야 하니까 대변에 3천만 원 감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3번 차변에 작성을 해주시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보시면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는 203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800만 원 입력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1,8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의 장부가액을 가진 건물이 되고 그 건물을 70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3번 차변 비용이 발생하는 자리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음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된 수출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3번 차변에 미수금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해당하는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 넣어줍니다. 해당하는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작 프로그램에 검색해서 700만 원 반영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5월 22일 거래입니다. 원재료를 사면서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결제하고 관련된 운반비까지 지급한 내용입니다. 3번 차변에 우리 회사의 원재료 금액인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자, 금액은 원래 금액 400만 원에다가 운반비 지급한 것까지 20만 원을 합산해서 총 420만 원짜리 원재료에 대한 금액은 가지고 있었던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4번 대변에 받을 어음 금액은 400만 원 거래처는 우리 한보 검색해서 입력해 넣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운반비에 대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4번 대변에 현금 넣어주시고 2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월 달의 마지막 전표입니다. 5월 27일. 주주총이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날짜는 27일 날짜에 지급했던 배당금, 부채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3번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금액은 1,0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4번 대변에는 보통 예금을 검색해서 1,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